위드문님께서는 예술 쪽,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용 쪽을 하셨대요. 남자분이신데. 그러면서 또 예술계통 쪽에서는 좀 무서운 그런 경험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위드문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위드문님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간단하게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이제 제가 콩쿨 준비를 하면서 이제 새벽에 연습하면서 겪었던 약간 조금 이상한 이야기. 뭐, 처음에는 제가 조금, 일도 많이 하고 해서 좀 심적으로 좀 안 좋나 싶어서 그랬는데, 저 말고도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랑 이제 또 훗날 조금 지나서 제자한테 뭐 가르쳐 주다가 뭐 휴대폰에 찍힌 소리 그런 얘기입니다. 오, 야, 그러면 이제 무용 쪽을 하셨던 게 맞나요? 네, 전공은 현대무용을 했고요. 야, 멋있는데, 그거. 예. 뭐 안으로 보면 뭐 멋있지는 않습니다. 멋있진 않나요? 네, 좀 그래도, 불쌍하죠. 네. 불쌍한가요? 예. 그러면, 위드문님, 바로 한번 그때 이 당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기릿이요. Let's get it! 우선 저는 뭐 영안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가위도 안 눌리고 그런데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방금 전에 꿈 얘기도 하셨는데 꿈이 좀 잘 맞는 편이라서 네. 꿈에서 좀 약간 소름 끼치는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에피타이저로 또 얘기를 해주고 바로 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처음 꿈은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제가 입시 결과 발표가 나는 날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뭐 꼭 영화의 이제 앵글처럼 처음에 칼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과도였어요. 작은 칼이었는데 칼에서 이제 앵글이 넓어지더니 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재밌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면서 막 웃고 있더니 갑자기 더 넓어져요. 더 넓어지니까 제 전신이 보이는데 사람 머리를 이렇게 잡고 이제 해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구. 네. 해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더 앵글이 넓어졌는데 전체 화면이 보이는데 산처럼 사람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제가 그렇게 사람을 해하고 밑으로 던지고 웃으면서 그렇게 기분 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온몸은 이제 실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깼는데 결과 발표가 나는 날인데 너무 찝찝하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아유 어쩌지 이 꿈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갖고 엄마한테 했어요. 엄마는 이상한 꿈 꿨다. 그래서 엄마는 대반 꿈 얘기 하지 마라. 12시 넘을 때까지는 꿈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예. 알았다 하고 이제 가서 보니까 합격이에요. 합격인데 실기 수석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야. 이제 제가 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경쟁자였던 거죠. 맞아요. 이게 그 사람 죽이는 꿈이 오히려 좋은 거라 그랬거든요. 네네. 예. 어릴 때라 가지고 그런 거 자체는 이제 그냥 무서울 뿐이지 무서운 꿈이죠 저한테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가지고 또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꿈을 꾸는데 그 한 번의 꿈이 또 어떤 버스 앞에서 제가 막 진짜 배가 찢어져라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진짜 땅을 치고 막 나뒹굴고 이러면서 막 웃고 있어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막 웃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쓰러지고 그대로 꿈이 끝났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갖고 네. 그때 할머니가 좀 아프셨어요. 아프셔가지고 일요일이기도 하고 할머니는 한번 뵈러 가야겠다 그 생각에
이제 여자친구한테는 오늘은 못 본다 이랬더니 여자친구 어디 가는데 이러더라고. 인천에 할머니 뵈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나도 따라갈란다 이러더라고요. 가자 그래. 그래가지고 그 부평 쪽에 보면은 그 큰 묘지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1년 전에 돌아가신 작은아버지가 거기 가족묘인데 거기에 묻혀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 가서 이제 할머니 좀 안 아프게 해달라. 뭐 그렇게 뭐 절도 하고 꽃도 심어놓고 이래 얘기를 하고 넘어오는데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받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짜고 갈 거면 오고 아니면은 그냥 집에 가라 이러더라고요. 네. 얼굴만 좀 뵙고 가겠다. 근데 안 된다. 오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냥 잘 거면 가고 내일 수업 있어 안 된다. 우선은 그럼 내일 수업 끝나고 가겠다. 그렇게 하고 여자친구랑 이제 넘어가는 길에 갑자기 여자친구가 이틀 전에 산 신발인데 줄이 타닥하고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 샌달이었는데 이건 일요일이고 그 밑에 구두방도 안 열었고 어쩌지 하다가 슬리퍼를 하나 사가지고 한 2시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 근처에서. 그래갖고 슬리퍼를 하나 사가지고 돌아와서 자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레슨을 들어갔다가 딱 레슨 끝나고 나오니까 부재중 전화가 한 50통이 와 있더라고요. 예.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그 길로 이제 인천으로 가가지고 이제 상을 치르죠. 상을 예. 치르고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는 상황에 이제 마지막 날 됐는데 이제 옹구차에다가 이제 관을 싣는다 아닙니까? 네. 관을 씌울 때 그 싣는 곳이 이제 버스였어요. 버스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오만 감정이 다 드는 거죠. 저한테. 예. 막 이 감정 저 감정 막 화도 나고 갑자기 억울하기도 하고 막 슬프고 막. 그래서 그 앞에서 진짜 나뒹굴면서 꺽꺽거리면서 울었거든요. 예. 엄마 아빠도 그러고 자가 와 저렇게까지 울지 이런 표정으로 보고 나도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울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이 꿈에 나왔던 장면인 거예요. 아. 그게 웃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렇게 겪고 나니까 할머니가 이제 제 어머니 꿈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경찰서로 가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할머니가 이제 꿈에 나오신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대학교 2학년 시절이 끝나고 3학년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얘기가 시작되는데 예. 이 얘기는 이제 저희 학교를 먼저 좀 소개를 대략적으로 이제 안 밝히고 설명을 좀 하자면 서울 중간쯤에 있고 학교 부지가 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산을 깎아서 이제 지어진 곳이라서 체육관이었는데 체육관이 이제 정문에 1층으로 들어가면은 배구장이 있고 지하 1층과 2층이 뭐 학과 사무실, 뭐 기계체조장, 뭐 유도장 뭐 이렇게 이제 뻥 뚫려 있는 공간이었고 예. 그 밑에 2개 층 3, 4층이 지하 3, 4층이 무용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원래는 거기가 수영장을 만들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반으로 쪼개갖고 현대무용실, 발레실 이렇게 해서 거의 한 200몇 평 됐던 것 같아요. 한 공간에. 엄청 컸는데 거기가 이제 지하 4층인데 지하 3층에 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이제 비탈지어서 이제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정문하고 후문하고 한 층수가 한 3개 정도 나는데 후문은 항상 잠가놔서 뭐 항상 정문으로 드나들어야 돼서 이제 학교가 좀 그 건물이 한 197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이라 예.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옛날 건물 보면은 계단이 좀 넓고 큰데 층고가 높다 보니까 한참 내려갔는데 반층 내려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지하 4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지하 3층에서부터 이제 창문이 있어요. 짧게난 창문인데 까치발을 들면 이렇게 한 중간쯤에 보여요. 홀이 뻥 뚫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층까지 들어갔는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불을 켜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 이제
수업이 꽉 차 있고 연습도 많고 이래서 제가 연습을 못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저 혼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너무 무서워 이제 소주 한 병을 먹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불을 켜는데 처음 이제 들어가면은 출입구가 굉장히 두꺼운 철문이에요. 철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면 계단이 우선 있거든요. 한 4계단 정도. 4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있는 이유가 그만큼 공간을 띄워놔야지 사람이 안 다쳐요. 점프를 뛰거나 이랬을 때. 네. 그래서 공간 밑에 텅텅 비어 있는 공간인데 그 옆쪽에 왼쪽에 음향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배전함이 따로 있어요. 그 배전함에 올리면은 한 30분 정도 있어야지 불이 들어와요. 밑에서 불을 비추면 위에 이제 반사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밝아지는 그런 원리인데 네. 원체 공간이 넓다 보니까 혼자 있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지금 이제 제가 그려놓은 그 공간 빼고는 전부 다 유리 그 거울로 다 돼 있거든요. 3면이 전체 거울로 다 돼 있어서 혼자 들어가면 굉장히 무서워요. 지하 4층이고 이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우선은 이제 들어왔으니까 연습 좀 하자 이래가지고 음향실을 쓰지를 못해요. 안에 막 인형 같은 거랑 소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따로 카세트 테이프를 그렇게 놔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콩쿨 나가려고 했던 콩쿨이 굉장히 좀 권위 있는 콩쿨이었어요. 그러니까 오. 남자라면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콩쿨인데 군 면제가 달려있는 콩쿨이었어요. 네. 예술공익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2년간 공연을 하는 걸로 대체를 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콩쿨이었는데 1등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습하려고 제가 원래 어깨까지 오는 장발을 삭발을 했어요. 우와. 컨셉을 만든다고. 예. 삭발하고 뭐 스크래치도 내고 그리고 뭐 컨셉을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그 작품 내용이 낙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아, 예. 예, 조금 이제 그때는 좀 그렇게 좀 자극적이어야지 사람들이 이제 봐주니까 네. 그런 내용이었는데 처음에 막 심장 소리가 들리다가 막 이렇게 춤을 춰서 뭐 고조로 올라갔을 때 클라이막스쯤에 막 기계음부터 해서 막 쳐대는 음악들인데 네. 그거를 막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뭐 정신없이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레실에 아무도 없는데 저 발레실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거든요. 네. 발레실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그 음악에 섞여서 어떤 음이 들리는 거예요. 노래가 같은 게 들리길래 이게 뭔 노래지 싶어갖고 카세트를 빨리 가서 껐어요. 끄니까 이제 반박자 느리게 저기서 탁 끄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잘못 들었나 싶어갖고 이제 저 출입구를 열었어요. 발레실 출입구를 이렇게 열어서 딱 보니까 바로 앞에 반대로 이제 데카코마니처럼 생겼거든요. 네. 똑같이 앞에 음향실에서 빨간 불이 딱 들어와 있고 깜깜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싶어 잘못 들었나 그러고 다시 연습을 했어요. 막 연습 막 하고 있는데 또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이제 멈추고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그게 돈키호테라는 공연의 남자 솔로 부분이더라고요. 오, 예. 따다단 따다단 따다다단 따다다단 치는 음악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이거 너무 무서운데 싶어갖고 그거 다시 껐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반박자 느리게 끄더라고요. 혼자 앉아서 이제 그 음향실 앞에 소파가 있는데 그 소파에 앉아서 맞은편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멍을 때리면서 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거울에 비치면은 그 위에 있는 제 머리 위에 있는 창문이 보여요. 근데 그 환풍기 위에 보면 창문이 이렇게 딱딱딱 있는데 그 창문에 그게 불투명 유리였거든요. 근데 뭐가 빠르게 싹 지나가요. 사람 같은 게 지나가요. 어깨선에서부터 약간 흉상이라 그러죠. 어깨선부터 머리까지 해서 미끄러지듯이 싹 지나가요. 싹싹싹싹싹 이렇게. 네. 근데 제가 그 밑에 앉아 있는데
발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발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저거 뭐지? 내가 뭐 잘못 봤나? 근데 희한한 게 그 창문으로 뒤다보려면은 180 정도 되는 사람이 까치발을 들어야지 얼굴 반틈이 보여요. 와, 높네. 키가 2m가 넘는다는 소리죠. 예. 그게 싹 지나가니까 소름이 끼쳐갖고, 아이고, 나가야겠다. 나가야겠다. 근데 힘들게 요 소주까지 처먹고 들어왔는데, 한 번은 더 하자, 연습. 그래, 마음을 잡고 연습을 하는데, 다음에 소리 들리면 바로 뛰쳐나가겠다 싶어갖고, 연습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리가 들리길래, 빨리 챙겨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저 창문이 발레실 쪽이 또 있거든요. 그 창문에서 제가 발레실 쪽을 봤어요. 창문에서 본 광경인데 거울이 쫙 붙어 있고 거울에는 바라고 해서 잡고 이제 뭐 다리를 찢고 네. 몸 자체를 이제 준비 운동을 하는 그런 그게 달려 있거든. 쇠봉이 달려 있는데 그 쇠봉에 보면은 거울 옆에 모서리 부분, 거울이 연결되는 그 모서리 부분에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네모나게. 그 보면 네모난 부분이 네, 제가 보고 있는 창문의 모습이 거기에 비치는 거예요. 아, 예. 그 비쳤는데 그 위치에 발이 있는 거예요. 잘못 봤나 싶었는데 제가 그때 시력이 1.5 정도 됐는데 오, 저기 왜 발이 있지? 저 공간이 한 1m 한 10 정도 되는 공간 위에 이제 발이 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앙트로샤라고 다리를 공중에서 2번 교차해서 착지를 하고 다시 뛰는 점프들이 있는데 발에서 무릎까지의 형상이 계속 거기서 점프를 뛰고 있는 거예요. 우와. 다리를 막 교차를 하면서 막 점프를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착지를 하면은 이제 플리에라고 해서 이제 다리를 구부렸다가 다시 튀어 올라야 되는데 그런 행동이 없이 그냥 통통 튀듯이 계속 올라가고만 있는 거야. 우와, 너무 무섭다 싶어갖고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 높은 계단을 한 10초도 안 돼서 도망갔던 것 같아요. 도망가가 이제 집에 가갖고, 와,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갖고, 얼큰하게 취하고 잠을 자고 다음날 이제 레슨이 있어가지고, 수업은 없는데 이제 무용단 레슨이 있어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예. 멍 때리고 그대로 이제 레슨을 진행을 하고 어제 봤던 게 너무 기억이 많이 나니까 레슨 끝나고 나서 이제 선배가 이제 학생들 수업이 있어서 그 똑같은 첫 번째 그 홀에서 수업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네, 어제 이런 걸 봤다. 와, 무서워 죽겠더라. 이러니까 그 형님이 하는 소리가 아, 그 형님을 봤는갑네. 네가 이러더라고요. 그래, 누군데요? 이러니까 얼마 전에 네가 같이 내랑 공연했던 게 추모 공연이다. 그 공연에 니도 출연했는데 그게 뭐 때문에 생긴지 모르지? 이러더라고요. 네, 모릅니다. 이러니까 그 원래 선배들 중에 발레 하던 형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꽤나 유명한 형이었어요.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하고 열심히 하기로 유명하고 차세대 스타였는데 그 형이 제가 나가려고 하던 콩쿠르에 그 군면제 콩쿠르에 네. 대상을 탄 거예요. 열심히 해서 대상을 타서 자기가 이제 병무청에 이제 신고를 하고 나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형이 이제 매번 그렇게 이 시즌만 되면 나온대요. 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선배들은 거진 다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프잖아요. 그 형님 이제서야 이제 뭐 23, 됐나 그 시기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추모 공연을 제가 해놓고도 몰랐던 거죠. 네. 뭐 때문에 이 추모 공연을 하는지. 그런 이제 라인을 알게 됐던 거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형님은 이제 그거를 했죠. 이틀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이틀 동안에 벌어진 일. 그 형님이 그리고 이제 뒤에 애들 수업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그 사진의 그 그림에서 출입구 반대편이 이제 거울이 이제 살짝 사선으로 깨져 있어요. 네. 그게 깨져 있으니까 한쪽 면이 약간 틀어져서
그 소파 부분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그 소파 옆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오른발과 이제 옆에 부분이 보이는데 그 형은 막 이래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소리를 갑자기 막 지르는 거예요. 네. 이야 이러면서 그러고 와 형님 뭐랍니까 이러니까 그 방금 전에 뭐 그 돌비 안 왔나 이러는 거야. 그러고 아무도 안 왔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와갖고 하는 소리가 방금 전에 이제 좀 늦게 오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초록색 저지를 입고 밑에 이제 타이즈를 입고 그러고 머리가 물에 젖어서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와가지고 이쪽을 보더니 뒤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더라. 그러더니 네 옆에 앉더라. 그 깨진 거울 속에 네. 앉더니 갑자기 다리를 이렇게 발바닥을 마주하고 다리를 양옆으로 벌려서 막 위아래로 흔들더래요. 팔랑팔랑. 그러더니 갑자기 그게 너무 빨라지니까 저게 미쳤나 싶어갖고 돌아봤는데 없더랍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내한테 와서 그 설명을 하는데 저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있겠다, 가야겠다. 이러고 나서 올라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애가 그 형이 설명했던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초록색 저지에 타이즈를 입고 가방을 하나 메고 물에 젖어서 밖에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예. 몰랐던 거죠. 저 들어올 때마다 비가 안 왔는데 그렇게 이틀 동안 그런 소름 끼치는 일을 겪고 저는 군대를 갑니다. 떨어졌어요. 아, 제일 무서운 얘기긴 한데. 네. 그러셨구나. 와, 근데 진짜 소름 돋네요. 그 이야기 자체가 다. 그게 딱 이틀, 뭐, 기껏해봤자 뭐, 한 48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두 번째 얘기는 좀 짧아요. 짧은데, 이거는 좀 소리가 좀 소름 끼쳐서, 오, 아마 소리 좀 못 듣는 분들은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행복하다. 소름 돋고 싶다. 네. 우선, 바야흐로 2011년 10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대구에 이제 수업도 하고 학교도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리 잡으려고 내려간 지 한 1, 2년 정도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넘버볼 댄스 팀을 만들어서 이제 애들을 연습시키는 모용실에서 이게 지하 연습실 배경화면으로 보여지는 연습실 비슷한데 연습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뭐 밤늦게까지 연습을 해도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거기서 네네.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 한 명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자 한 명이 연락이 와서 선생님 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작을 좀 짜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짜야 될지 막막하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알았다. 너가 학교 선생님이고 우리 학교 선배니까 너가 학교 교수님이 저희 학교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배니까 성향을 좀 안다 내가. 이런저런 걸로 해서 내가 한번 머리를 좀 짜볼게 내려온나 이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대구로 내려오면서 거기 연습실이 비는 시간이 이제 새벽 1시부터만 비어요. 그 전에 이제 비보이 하는 친구들하고 전부 다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한 12시까지 연습을 하다 가니까 1시쯤 비니까 그 친구를 데리러 가서 1시쯤에 들어오는데 거기가 대구에서는 가운데 부분의 지역인데도 유독 그 거리는 사람이 안 다녀요. 한 6시만 넘어가면은 사람도 안 다니고 낙엽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도 치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음산하거든요. 그 거리가 음산한데 이제 지하에 들어가요. 되게 오래된 건물이에요. 거기도 한 4, 50년 된 것 같더라고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지하에 들어가서 그 친구랑 같이 들어가 이제 앉아서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요 친구한테 설명했던 컨셉은 다중인격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친구가 뭐 인격체를 여러 가지를 이제 정해놓고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지휘자, 그리고 어떤 땡깡 부리는 애기형 그런 인격, 그리고 하나는 약간 살인마 같은 약간 조현병 있는 오. 그런 약간 정신병 있는 느낌의 그걸로 이제 클라이막스를 이제 하고 그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의 머릿속에 여러 인격들을 표현하는 네. 그런 작품을 구상을 해서 그 친구한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얘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찍어라 그랬어요. 휴대폰으로. 네. 근데 홀 자체가 좁다 보니까 앵글이 다 안 잡혀요. 안 잡혀서 이제 얘가 눈앞에 두고 찍는 게 아니라 머리 위로 올려놓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선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사선 쪽은 이제 또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앞에서 찍는데 머리 위쪽에 이렇게 올려놓고 들고 그렇게 이제 찍으면서 제가 앞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를 막 설명하고 지나갔어요. 좀 앉아서 덜덜 떨다가 갑자기 이동을 해가지고 저기서는 네. 그냥 세상 편안한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저 뒤로 빠져서 막 그냥 머리만 흔들고 있다가 이쪽에서는 뭐 청소하는 사람처럼 또 이렇게 또 편안하게 또 굴다가 뭐 이런 걸 이제 커트 해가지고 그 컨셉들을 다 잘라서 찍었거든요. 잘라 찍었는데 막판에 이제 막 그 짜증이 가득한 남자 애기 역할인 그 인격이랑 마지막에 그 조현병, 정신병 있는 그 역할, 이 두 개를 또 잘라서 했는데, 그걸 찍고 나서 이제 한 카트씩 찍었으니까 찍고 설명을 하고 보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연습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애기 있는 그 부분에 그걸 연기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화면에서 아! 이러는 거야. 이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라고. 둘이 놀라서 이제 얼었죠. 아무도 없는데 새벽 그때 연습 딱 그 동영상을 틀 때쯤이 한 새벽 3시쯤 됐었거든요. 네. 여기는 창문도 없고 바람 소리도 하나 안 들리고 한데 뭐 둘밖에 없는데 뭔 소리지? 그래갖고 다시 한번 들어보자. 선생님 좀 무서워서 못 듣겠어요. 아니다 잘못될 수 있으니까 들어보자. 다시 틀었는데 그대로 아! 이러는 거야. 우와 너무 무섭다. 이거 너무 무섭다. 야 어떡하지. 근데 이제 한 카트 남았다. 요것만 딱 하고 그냥 이거는 네가 나중에 지우든지 알아서 하고 마지막 거 보자 이랬는데 그 정신병 연기를 하는 부분에 제가 막 발로 땅을 막 굴리고 막 바닥을 막 계속 굴리고 막 이런 동작들이 많았거든요. 막 승질을 내니까 네.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휴대폰에 갖다 대놓고 소리를 지르는 건데 안에서 나는 건지 이걸 마이크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고 와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둘 다 얼어가지고 그 영화 어스 보면은 이렇게 눈 땡그레 겁먹어가지고 눈물만 질질 흘리는 그런 포스터 있다 아닙니까? 그거처럼 둘이 마주보고 이러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리바이벌 되듯이. 끝나니까 다시 처음부터 그 동영상을 보면 다시 와 이러면서 바로 그 배터리 빼고 바로 도망 나왔죠. 근데 제가 이걸 표현을 지금 잘 못했어요. 이게 못한 거예요? 너무 기괴한데 여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예. 목소리는 여잔데 약간 기괴음이 조금 섞인 듯한 느낌인데 와 그 소리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자, 위드뮤님, 그러면 어쨌든 좀 리얼을 찾아서 갈 테니까 플러스 옆에 보면 그거 눌러보시고 고양이 얼굴 누르고 한번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와, 이런 느낌이겠구나. 여자 목소리인데 기계음 섞인 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안 들리니까. 어...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둘이 뛰쳐나와갖고 걔는 계속 울고 있고 지 휴대폰을 찍어 놓으니까 휴대폰이 꼴도 보기 싫은 거지는. 걔는 이제 공연은 잘 했어요. 예. 그걸로 해서 졸업은 잘 했는데 휴대폰은 바꿨다 하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아까 그 경고하신 게 그냥 경고하신 게 아니었구나. 사실은요, 제가 거의 뒤로 넘어질 뻔했거든요. 미드무님. 저 여태까지 시들무 들으면서 한 번도 요 정도의 넘어짐 현상, 이렇게 몸을 흔드는 현상이 없었거든요. 와, 이거 레전드입니다, 진짜로. 소름 미쳤어요. 예. 와, 나 이런 시험 소리가 삼아 이제 제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는데 걔네들이 3일 동안 모여서 잤다 하더라고요. 와, 이거는 집에 못 진짜로 가겠다 하더라고. 상상도 못한 소리였어요. 막 나와봤자 요 정도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휴대폰에다 대고 얘기하는 건지 뭐 휴대폰 안에서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 소리만 선명하게 들리고 나머지는 그냥 소음도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야. 너무 무섭죠. 위드무님, 많은 또 이제 제자분들이 잠 못 들만 했던 그런 이야기였고, 또 겪으신 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나 여기까지만 겪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이야기 잘 해주셨고,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목소리까지, 그 당시의 목소리까지도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랜만에 공포라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드무님,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이 혼미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진짜로. 솔직히 진짜 놀랬어요. 저 원래 잘 안 놀래는 사람이기도 한데, 공포게임에서 갑자기 귀신 튀어나와서 놀란 정도로 좀 놀랬거든요, 지금. 지금 정신이 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만약에 실제로 들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좀 한이 되었던 그 분의 영가에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이 두 번째는 진짜 소름 돋네요. 훨씬 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 듣고 못 주무시지 마시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